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행복하게 다 같이 만나요. 그래요. 시간은 짧아요. 시간은 짧아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잘 누리고 오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잘 지내고요. 자, 제가 지난주에 좀 너무 좀 갑작스럽고 좀 슬픈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태어나서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한 주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할까 말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아직은 그래도 좀 그 느낌이 좀 남은 상태에서 방송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방송을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딱 이제 일주일 됐네요.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갑자기 너무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상담 중에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연세가 올해 66세였는데 저랑 나이 터울이 좀 있어요. 저한테 하나뿐인 형님인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정말 예상도 못했고,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랑 너무나 즐겁게 건강하게 잘 봤던 분이고 너무나 잘 지내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처음엔 갑자기 연락을 받아가지고 저는 당연히 무슨 큰 사고가 났나? 그것도 아니에요.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던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그 아래층 내려가는 그 계단에서 쓰러져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병원에서 이미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된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높은 데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너무나 건강하게 잘 지내셨던 분인데, 처음엔 이게 참 정말 멍하더라고요. 너무 좀 너무나 허망하게 갑자기 이렇게 가셔서, 아무튼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좀 슬픔을 좀 경험하게 됐어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한 7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물론 슬펐지만 이 정도로 이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이런 걸 좀 비유하기 좀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는 이빨이 이미 흔들려서 언제든 빠지겠지 싶었던 이빨이었는데, 이 형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예측도 못한 상황에서 정말 생리가 빠지는 너무나 깊은 충격과 슬픔을 남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좀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일단 이 가족들도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신지 정확히 영문도 모른 채 돌아가신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당연히 마지막 인사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발인을 마치고 혼자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이 좀 이런 일이잖아요. 하는 일이. 그래서 그 조카들한테, 그 형님의 아들들이죠, 이 조카들한테라도 아니면은 어머님한테라도 그 마지막에 인사도 못하고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형님을 만나봐야겠다. 만난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하는 상담이 최면 속에서
그 돌아가신 분들과 풀지 못한 이런 한을 만나서 풀게 해야 되는 작업하는 게 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중이 제 머리를 못 감는다고, 저도 그런 체험을 저한테 제가 직접 체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또 마침 오늘 방송 키려고 그 방송 목록을 보니까 참 직전 방송 내용이 어떤 분이 이제 어떤 구독자님이겠죠? 구독자님이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신 그 상실감에 안타까워했던 분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혼자서도 충분히 이제 돌아가신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사실 이제 저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론상 그렇다는 거지 제가 직접 체험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그 발인을 마치고, 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나라도 그 형님의 그 유지를 좀 가족들에게 전하는 시도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상담은 다 취소시켜 놨으니까 이제 혼자서 제 상담실에 왔어요. 혼자서. 아, 이게 참 그때 혼자 이렇게 상담실 오는 느낌이 이게 그래요. 저도 참 이 죽음에 대한 방송을 정말 많이 했고, 또 소위 말해서 이 신간하는 이야기에서 심지어는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이별을 슬퍼하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도 제가 많이 내 입으로 했던 상황에서도, 아, 이게 이 막상 경험해 보니까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운전해서 이렇게 이 상담실을 혼자 오는데, 아,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계속 정말 뭐 하나하나 계속 밟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이니까 마치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내가 상담받으러 간다. 내가 상담받으러 간다는 느낌으로 제 상담실인데, 마치 이번에는 내담자의 관점에서 한번 상담실을 찾아본 거예요. 그 일부러 먼저 한번 와서 불 켜고 상담 세팅한 다음에 다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다시 이제 정말 상담하는 기분으로 상담실을 이렇게 들어왔어요. 일부러 잠시 대기실에도 한번 앉았다가 주위도 한번 둘러보고, 제가 앉는 맞은편 내담자 자리에 앉아서 쳐다보고, 마치 상담받는 것처럼 혼잣말도 해보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제 최면을 이제 제가 앉았죠. 누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작정하고 한 거니까 아예 그냥 녹음기를 켜고 들어갔어요. 녹음기를 켜고 뭐 그냥 그 최면 의자에 앉자마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치과 가지고 그래. 이건 제 감정인 거죠. 제 감정으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이제 유도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유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그냥 혼자 형님에게 하는 얘기를 이제 막 하고, 이게 또 한번 형님 입장이 돼서 나를 보려고 시도도 하고,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게 좀 뭔가 이런 거죠. 억지로 하는 느낌. 정말 억지로 뭔가 하는 느낌. 아직 가까이 있잖아.
있겠지. 분명 너랑 말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해봐요. 내가 다 들어줄게. 정훈아, 형이다. 네가 그냥 공맹이로 보이는구나. 네가 태어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네가 그래서 녹음이 다 돼 있는데 점을 카다가 이거 쉽지 않네 하는 말이 녹음이 됩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 그때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혼자서 쉽지 않구나. 역시 쉽지 않네 하고 마음을 탁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엄청난 슬픔이 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비명과 통곡이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처음에 앉자마자 누웠을 때 분명히 제 감정으로 오는데 이게 왠지 이게 내 감정으로 오는 것 같지 않은 묘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통곡이 나오고 쉽지 않구나. 정훈아, 왔다. 뭐라고? 이렇게 하게 좀 정말 좀 막 비명에 가까운 울음을 울더라고. 제가 그렇게 울 수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정말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싹 그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좀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죠. 정훈아 이러면서 제 입으로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훈아, 그래, 하는 일 잘하고, 그래, 난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만 해. 그리고 애들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살 거야. 그래도 네가 좀 지켜봐줘. 불쌍한 우리 어머니. 그래도 정훈아, 들어왔던 네가 잘 지켜봐주라. 어머니 같이 어디서여서 미안해요.
그래도 어머니랑 함께 하셔서 너무 좋았어요.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닌데 이게 자꾸 말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약간 중얼중얼 되듯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딱 정말 그 느낌이 내담자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내가 말을 하는, 분명히 이건 내가 말하는 건데 내가 말하는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묘한 느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 같지 않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울음이 있기 직전에 제가 억지로 한번 제가 형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좀 말도 좀 이렇게 좀 바로바로 안 나오고 약간 좀 억지로 쥐어짠 듯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몇 마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엄청난 통곡이 나온 이후에 이 말이 나오는 게 뭔가 좀 그 약간 속삭이듯이 이렇게 중얼중얼 얘기가 나오는 게 참 내가 말하면서도 느껴요. 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다 느끼는 겁니다. 내가 말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묘한 느낌으로 계속 이야기를 누구야 그래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중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어머니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믿어주세요.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제 가는 길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래요. 그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죠. 그래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다 그것도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가족끼리 한 자리에 모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요. 제가 바라는 게 뭐 별거 있겠어요. 남아있는 가족들 그렇게 오손도손 화목하게 잘 지내주세요. 그 뭔데요. 무슨 부귀영화 권력과 명예에게 뭐가 다 필요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 오손도손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걸 체험하러 이 세상에 온 거잖아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언제 또 기회가 있겠죠. 마침 정원이가 많이 도와줄 거니까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아무튼 우리 정원이 그래 고맙다. 이렇게 너라도 있어줘서 이렇게 마음 전하고 가게 돼서 그래도 내 가는 길이 가볍다. 고맙다. 이게 하면서 사실 그랬어요.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 조카, 뭐 이런 각각 이제 한 명씩 전할 말을 전하죠. 굉장히 그냥 따스한 얘기였어요. 위로와 따스한 이야기, 그리고 이 남은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달라. 나는 잘 살았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라. 뭐 그런 류의 얘기가 좀 나오고 정리가 되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녹음된 거를 가지고 이제 조카들, 어머님 이렇게 남은 가족들이 모여서 일단 다 같이 한번 들어봤어요. 사실 저도 좀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제 입으로 나온 거니까 과연 그 아들 입장에선, 조카들 입장에선 어떤 그 느낌일까? 정말 아버지의 음성과 메시지라고 생각을 할까? 그렇게 느낄까? 사실 그게 궁금했죠. 근데 일단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물론 이제 들을 땐 굉장히 슬퍼하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울면서 듣게 되는데
정말 끝나자마자, 녹음이 딱 끝나자마자 이 두 명, 아들이 두 명인데 둘 다 정말 이구동성으로 신기하다 이런 표현을 보이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 조카들은 뭐 조카긴 하지만 친척끼리 이 삼촌이 하는 유튜브 막 즐겨보고 하진 않거든요. 예. 제가 뭘 하는지는 뭐 대충 알지만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거나 제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녹음을 처음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녹음 딱 들으면서 신기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그 돌아가신 형님이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어법이나 어투나 그런 말투가 있나 봐요. 그게 너무나 잘 일치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저희 좀 안타까운 가정사인데 참 제가 형님이랑 나이 차이가 10살 넘게 나거든요. 10살 넘게 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 위로 형님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안타깝게도 한 10살 되기 전에 안타깝게도 알 수 없는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 이후에 태어났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형님 입장에서는 동생이 갑자기 이렇게 갔으니까 동생 하나 더 낳아달라고 때려 썼대요. 형님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살 넘게 터울이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 형님이 저를 되게 많이 아껴주시고 잘 놀아줬어요. 아유, 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이러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왜 얘기하냐면 녹음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까 이렇게 굉장히 큰 슬픔이 나오고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잦아들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 그때부터는 이제 별 감정 없이 그냥 미소 짓듯이 조곤조곤하게 얘기가 나와요. 조곤조곤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유독 한 부분에서 갑자기 눈물이 또르르 떨어지면서 또 이렇게 울컥하는 감정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아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돌아가신 형님, 저는 알지도 못하는 저는 성장 과정에서 거의 몇 살 넘어까지 그런 형님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자랐던 저랑은 아무 어떤 애착이나 감정적인 유대가 없는 그냥 그런 존재가 있었구나 정도만 아는 그런 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님이 그 형을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이죠. 죽은 형.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대신 안부를 전해주는 거죠. 보지는 못했지만 그 형도 나를 굉장히 지켜보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다.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뚜루루 나면서 갑자기 울음이 나는 거예요. 딱 그 부분에서만. 어머니도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잘 이겨내실 거야. 에휴, 어쩌다가 어머니가 아들들을 먼저 보내셨네. 그래도 우리 진수도 잘했다고 전해줘 어머니한테. 진수도 엄마 생각 많이 한대. 많이 고마워하고 있고 우리 진수도 보지는 못했지만 땅에 있는 정훈이 많이 생각하고 있대. 그래. 진수가 자기 몸까지 정훈이 네가 해줘서 많이
많이 고맙대. 그래. 아, 이게 내 감정이 아니구나. 이거 내 감정이 아니구나. 돌아가신 형님의 감정이구나.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왜 하필 거기서 눈물이 났을까? 이런 거예요. 그냥 몸이 먼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느낌? 내가 왜 울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저도 이런 건 처음 해보는 거라서 솔직히 말해서 아주 막 깊이 몰입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혼자 한 거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걸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아, 내 내단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분들이 이런 느낌을 느꼈겠구나. 일단 그걸 제가 솔직히 말하면 처음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혼자서도 가능하다. 제가 해보니까 가능하더라. 이걸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저 같은 사람의 도움이나 어떤 무당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 혼자서도 돌아가신 분과 만나서 그 뜻을 나누는 게 가능하구나. 물론 좀 쉽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 앞부분에 굉장히 헤매고 있는 부분이 녹음이 돼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이런 거죠. 내 조카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형님의 뜻 전하고 싶은데 이게 잘 될까? 좀 뭔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이게 될까? 이런 좀 안타까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오히려 헤맸던. 그래서 저도 이게 조금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에서 잘 되지 않았고 어떤 포인트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졌는지 저도 좀 복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알리는 영상 하나 다시 좀 이렇게 찍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약간 근황 토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일단 저도 좀 복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어떨 때 이런 대화가 가능한가? 일단 아무래도 이 감정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나 어떤 응어진 감정이 이런 감정이 있지 않고서는 뭔가 갑자기 몰입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사별하신 분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뭔가 풀지 못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그렇게 풀지 못한 감정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감정을 아예 그냥 대놓고 꺼냈을 때 그때 이런 게 가능한 것 같고 또 하나 뭔가 억지로 불러낸다는 느낌으로는 잘 안 됐어요. 와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입장으로는 뭐가 잘 되지 않았어요. 한참 헤맸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한참 헤맸어요. 뭔가 이렇게 대답해줘, 와줘, 이렇게 부르는 입장에서는 뭐가 잘 되지 않았고 또 하나 너무 좀 꼭 만나야 되는데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절박한 느낌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꼭 뭔가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그런데 제가 아까 이거 쉽지 않네 하면서 마음을 탁 놔버린 순간 이거 일단 여기서 종료하고 다시 시도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을 탁 놔버리는 순간 그때였어요. 그때 뭔가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싹 들어오는 느낌이 났어요. 정말 미세하게 스쳐지는 느낌. 정말 어디선가 내 몸 어디선가 뭔가 감정이 싹 스쳐지는 느낌이 나면서 이 감정이 확
압도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부르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역시나 내 감정을 관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내 감정을. 그냥 내 몸과 내 감정의 변화를 가만히 그냥 맡기고 느끼고 있을 때 뭔가 거기 풀어야 할 감정이 있다면, 풀어야 할 뭔가가 있다면 알아서 신호가 오더라는 거. 그걸 놓치지 않는 거.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조금 더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작업이 혼자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가능한지는 조금 더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본 결론은 그거예요. 뭔가 감정이 있어야 되고, 이 감정을 내가 느끼고 관찰해야 된다는 거. 내가. 역시나 해답은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감정을 따라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앞부분에는 이 가족들한테 의미 있는 뭔가를 남겨야 되는데 뭔가 이제 녹음되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으니까 막 좀 그런 절박하고 안타깝고 막 쫓기는 느낌으로 할 때는 뭐가 되지 않다가 에휴 탁 나버렸을 때 정말 안 되는구나 하고 탁 나버렸을 때 그때 이제 그 느낌이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뭐 저도 과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뭔가 소위 말하는 어떤 접신을 했나 뭐 모르죠.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건 하나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건 일단 제 감정은 좀 많이 비우는데 도움 많이 됐어요. 제 감정. 지금이야 이렇게 좀 담담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지. 그걸 하기 전까지만 해도 혼자만 있으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혼자만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좀 고생하고 좀 빛 좀 보나 싶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가족들끼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사나 싶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허망하게 가니까 이게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만 있으면 그 상담실에 이걸 하려고 오는 과정 내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제 감정을 다 쏟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저절로 나는 눈물은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왜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충분히 애도를 해야 된다. 이게 이런 거구나. 이걸 제가 직접 체험한 것 같아요. 정말 충분히 애도해야 되는구나. 애도라는 게 슬픈다면 그냥 슬픈 것을 있는 그대로 조금 느끼고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는구나. 저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울 수 있구나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통곡을 하듯이 저도 상담하면서 이렇게 통곡하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거의 그 역대급으로 오는 그분들의 통곡 목소리를 내가 낼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울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우는구나. 사실 이제 상담하면서 내공도 쌓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좀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인이 배긴 것도 있고 해가지고 웬만한 거에는 그렇게 막 공감은 하지만 그렇다고 감정을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는데 이게 나도 이렇게 울게 되는구나. 좀 이런 걸 좀 알고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고 나니까 이제는 좀 막 그냥 가만히 있어 눈물 나는 좀 이런 건 좀 사라지더라고요. 뭐랄까 편해지는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안타깝게 사별한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너무 그 슬픔을 억누르려 하지 마시고 같이 이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혼자서라도 이렇게 그분과 대화하는 느낌으로 한번 울어보시고 만약에 그분이라면 나한테나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까 한번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해보는 시도를 해보면 이렇게
저처럼 혼자서도 돌아가신 분과 대화를 하는 게 분명히 가능하다. 근데 확실히 그런 거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이걸 자기 체면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혼자 한 거잖아요.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무슨 이미지가 보이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앞에 누가 있는 것처럼 뭔가 상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말은 해요. 실제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그냥 말만 하는 겁니다. 말만 하는 건데 이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어떤 상황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말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확실히 이건 내가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어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머리를 통해서 입을 통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에서 바로 나오는 것 같은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해서는 이런 속도로 말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중얼중얼 조금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중얼대듯이 잠꼬하듯이. 이게 정말 그 느낌이었어요. 내가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들 하세요. 내담자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고 이게 그 느낌이구나. 딱 이 느낌이구나. 분명 내 입으로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 같지 않은 정말 그런 느낌으로 계속 조글조글 얘기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좀 몸은 좀 이렇게 탁 떠지면서 약간 좀 저린 느낌인지 전기가 오는 것든지 좀 이렇게 마비된 것 같은 살짝 그런 느낌. 맘만 먹으면 움직일 수 있는데 왠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확실히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말하면서 이게 내가 말하는 거야 형님이 말하는 거야 계속 관심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할 때보다 일단 입을 떼기 시작하고 말을 하면서부터는 조금씩 그게 좀 더 몰입이 더 깊이 되고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저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소중한 체험. 그래서 사실 저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제가 최면을 한 이유가 제가 최면을 못 걸려봐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스스로 독학을 시작한 게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어떻게 큰 계기거든요. 하물며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상담을 제가 매번 하면서도 제가 직접 체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가능하구나. 혼자서도. 조금만 정리하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겠구나.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체험해 봤으니까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가능하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 가능은 하다. 제가 해봤다. 이런 말 할 수 있고 녹음 안 하면 나중에 혼자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나요? 기억이 나긴 나요. 기억이 나긴 나는데 이런 게 있죠. 한 3, 40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30분, 40분을 얘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이런 거죠. 최면이라서 기억을 못한다기보다 30분, 40분에 되는 내용을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하냐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걸 하시게 될 거면 가급적이면 녹음을 하면서 진행하기를 권해드려요. 녹음하면서. 물론 기억은 나지만 그 녹음된 걸 들을 때 내가 맞아 이런 얘기했지. 맞아 이럴 때 이런 얘기했지. 맞아 이러고 한겠지. 이렇게 되새기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또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가족들에게 전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물론 그 녹음한다는 걸 너무 의식하지 않기를 바라긴 해요. 저는 의식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가능하다면 녹음을 해보시라. 우리 찬란한 빛님, 저도 선생님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 많이 공감합니다. 친정어머님 돌아가시고 몇 시간 정도 통곡을 하고 울고 난 후 울지 마라 엄마 딸 하는 감정에 솟구쳐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할 때 그걸 진지하게라든가 좀 더 말을 이어가 보거나 이런 마음을 잘 갖기 어렵죠. 우리의 통상적인 상식으로 죽은 자가 산자가 대화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고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느낌만 느끼고 뭐지 하고 흘러가게 돼버리죠. 그런데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아, 이런 대화도 가능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단은 좀 자기적이더라도 억지로라도 그 느낌을 따라서 한번 말을 해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엔 내 생각대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최면 상담 오신 분들한테,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최면할 때도 똑같아요. 이게 긴가민가 하더라도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중얼중얼. 그러다 보면 뭔가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이 분명 진짜 체험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라도 혹시 그런 체험을 또 하시게 되면 그 느낌을 따라서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말을 한번 계속 뱉어보세요. 소리내서 생각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말한다는 느낌도 상관없어요. 그냥 소리내서 말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믿져야 본전인데. 우리 커피벤치님도 남편분과 사별하셨군요. 에휴, 그래요. 근데 그 올라오는 감정을 한번 좀 마주하세요. 너무 억누르지 마시고 차라리 마주하세요. 이렇게 혼자서 그 마음을 한번 토해보세요. 저도 아예 작정하고 토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울 수 있구나 싶기도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좀 이제는 좀 마음이 좀 내려가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험이 실제 형님의 말을 전한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 마음을 비우는 데는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좀 멀쩡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내 마음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이렇게 사별하거나 좀 응어리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물론 그게 다 잘 되지 않겠지만 최소한 내 감정을 정리하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이런 근황을 전하게 되었고요. 이제 저도 뭐 이제 다시 힘내봐야죠. 이제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여러분들 다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좀 힘내서 또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신연구소의 석정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정도면 제가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마지막에 저도 좀 놀랐어요. 저도 당황스럽고. 그런데 그냥 내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인연이고 이게 큰 우주의 흐름 속에 하나의 작은 떼였을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마음이 영원히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함께 있을 거예요. 늘 함께 있을 거예요. 늘 이렇게 봐주고 내가 있다고, 내가 옆에 있다는 거 알아주고 믿어주면 다 함께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 정훈아, 그래도 네가 있어서 이렇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고맙고, 자, 네가 하는 일에 너무나 무게가 부담감 느끼지 마. 그냥 이렇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가야 할 길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걸음씩만 가. 너무 무겁게 거대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네가 가야 될 길을 가게 될 거야. 그래, 하다 보면 나라 걱정, 세상 걱정 많이 할 때가 있지. 그래, 그것도 있어. 근데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 다 가야 될 길이 있고 때가 돼서 가는 거야.
우리는 그 흐름을 타고 있는 작은 낙엽잎이라 생각하면 돼. 그렇게 낙엽잎을 둥둥 타고 가다가 때로는 이렇게 흔들리고 때로는 저렇게 흔들리고 때로는 뒤집히기도 하지. 그래도 낙엽은 가야 할 곳으로 가. 그게 다 술리고 그 길이라는 거야. 그냥 그 길 따라 가는 길에 여러 일도 겪겠지. 그렇다고 그게 뭐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니. 그래, 지금 한국도 굉장히 경롱사에 빠지고 있지. 그래, 나도 알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있지. 그래도 다 이것도 고쳐야 될 길이야. 그래,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도 잘 될 것 같아. 어떤 식으로든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 그래, 뭔가 여러 가지 좋은 일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뭐 모르겠다. 지금은 때가 아닐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언젠간 또 이렇게 조만간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 아무튼 고생 많았다. 다들 고생 많았고 다들 미안해요. 그래도 이렇게 또 우리는 흘러가게 될 거예요. 잘 흘러가게 돼서 좋은 자리에 함께 만나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언제 기회가 있겠죠. 또 이렇게 우리 마음 만날 날이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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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 연결이 옅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쯤 되면 다 마음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잘들 잘 사시고 잘 지내시고 행복했어요. 저 잘 살았어요. 저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저도 한 세상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고 가는 거예요. 이제 더 미련도 없고 남은 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 지낼게요.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다 같이 반성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더 행복하게 다 같이 만나요. 그래요. 시간은 짧아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잘 누리고 오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잘 지내고요. 그래요. 사랑한다 우리 아들들, 우리 가족들.